BBK 사건이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명박 후보 시절에 그 광운대 동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 광운대 동영상을 보면 그 동영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BBK를 설립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대변인이 이 동영상을 보고 주어가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죠. 검찰도 똑같이 BBK는 이명박과 관련이 없고 회사 공금 횡령은 김경준의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관께서도 이 검찰의 결론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최근에 이 BBK 관련된 새로운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 그리고 이제 기사, 또 책자도 발간이 돼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단계에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솔직히 저 개인으로서는 지금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새로 밝혀진 사실 가운데 이 김경준이 해외로 빼돌린 돈 중에 일부가 스위스 계좌에 있다가 다스로 송금이 됐고요. 또 그 과정에서 LA 전 총영사 김재수 씨가 관여가 돼 있고 또 다스로 송금된 돈이 실제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삼촌이었고 또 현재 그 회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전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BBK 사건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또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억울한 일로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것을 저는 검찰이 스스로 고백하고 우리가 그 당시에 수사를 잘못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사죄를 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전면적인 재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에서도 지금 어떤 새로운 수사 단서가 추가로 확인이 되면 재수사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특별 사면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좀 말씀해 주세요. 사면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수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제가 한 가지 더 여기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이 BBK와 관련해서 가짜 편지 사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이 가짜 편지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새로운 단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세요. 저한테 이런 문자가 온 적이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님께 제 본의가 아니었음을 사죄드리며 기회가 되면 무릎 꿇고 정식 사죄하겠습니다. 저에게는 2개의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쓸 때는 아닙니다. 가짜 편지 검찰청 발표는 담당 검사 박철우 검사의 말 빼고는 전부 거짓입니다. 이게 저한테 온 문자입니다. 이 문자와 관련해서 이 문자의 발신인, 제가 누군지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 발신인을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네. 새로운 단서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관해서 새로운 수사를 해 주시죠. 네, 관련된 자료를 보내주시면 그 역시 신중하게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2007년도에 대선을 앞둔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의 조작 사건이죠. 그 당시에 클린 선거 대책위원장이 바로 지금 홍준표 위원장이었고요. 홍준표 위원장이 나와서 가짜 편지를 흔들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 수사를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드디어 국회에서 정말 오랜만에 BBK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모든 그 화살표는 다 이명박한테 이제 향하고 있는데. 일단 개요를 먼저 말씀드려야겠죠. 박영선 의원이죠. BBK의 상당한 관계자 중에 한 명.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가짜 편지 사건에 관련한 새로운 증거를 공개했는데 대정부 질문에서 대상자는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한테 BBK 사건에 관련해서 다시 조사할 생각 없냐 하면서 이제 새로운 증거가 될 만한 문자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신중하게 재수사 염두를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BBK, 자원외교 이런 것들이 다시 문재인 정부 첫 정기 국회에서 하나씩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막 기분 나쁘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정치 보복이라고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단언하건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얘는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법부 관할이에요. 이게 지금 국고가 낭비된 게요. 국고가 낭비된 게 지금 100조가 넘어요. 이명박 때. 그러면 이 100조를 찾아서 저는 국민한테 되돌려줘야 된다. 전 이게 정말 얼처구니 없는 주장이겠지만 우리는요, 껌을 하나 사 먹어도 간접세를 내요. 담배 하나를 펴도 간접세를 엄청나게 냅니다. 그렇죠. 예. 이 세금들이 모여서 국가를 운영하고 지들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월급 위에 사기를 쳐서 돈을 또 숨겼단 말이에요, 저수지에. 그죠? 찾아서 그럼 국민한테 돌려줘야 되는 게 전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BBK 같은 경우는요, 이게 얼마나 중범죄냐면요, 주가 조작 사건이에요.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주가 조작 사건이 발생되면 무기징역인 거 아시죠? 이거는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범죄라고 봐요. 주가 조작은. 그죠? 이 주가 조작의 악질범을 그냥 둘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자본주의 체계를 잡는다는 의미에서도 반드시 수사가 완료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7년형 살았나요? 7년인가 8년 살았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 지금 미국에서요. 미국에 있는 거죠. 하루에 수십 개 트위트사는 제가 다 리트윗 해드립니다, 지금. 미친 듯이 울퍼요, 지금. 검사들 공격하고 있고. 자기가, 이거를, 그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트윗해가지고, 이명박이 협박해가지고 돈 뜯어낼 거면 내가 왜 검사들 이렇게 욕하겠냐. 이거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사자가 지금. 당연히 이건 밝혀서 이와 관련된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 이거는 그래서 정치 영역이 아니라 사법 영역이라는 걸 저는 분명히 밝히고 싶어요. 이게 이제 이 편지가 사건이 벌어진 게 2007년 당시에 김경준이 BBK 주가 조작 공범이라는 사람을 이명박을 특정을 하고 자기가 증거를 대겠다고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거를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었나요? 이쪽에서 이게 민주당에서 기획한 기획사건이다라고서는 이거 정치 공작이다라고서는 몰아세웠었어요. 박살났죠, 민주당. 네, 그랬던 사건이었고 이것은 이제 박영선 의원이 거기에 깊숙이 개입돼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굉장히 심하게 공격을 받았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문자를 받은 거를 공개한 거잖아요. 이 문자에 보면 이게 신형 BBK인가 저장돼 있는 박영선 의원한테 저장돼 있는 이름이 그렇게 저장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국회의사당에서 공개를 하고 이거를 공개적으로 재수사를 해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한 상태인 거네요. 재밌게 됐어요, 지금.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결론적으로 화살은 다 이명박한테 가게끔 돼 있는 이런 구조처럼 보이거든요. 자유한국당은 이거를 막아내는데 사활을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명박이 제대로 털리면은 사람들은 긴가민가하게 이명박이 죄가 많다는 걸 알지만 안 털고 있으면 안 터는 대로 욕먹어요. 박근혜가 그런 상황이었잖아. 같은 정권이라고 해도. 네. 이명박 자체는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사실은 좋은 기회입니다. 이명박을 털면 박근혜 이명박이라고 하는 자원동체가 결론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부정한 세력이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들이 말하는 정권 교체에는 굉장히 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5년씩 둘이 해먹었는데 둘 다 말도 안 되게 해먹은 것은 사실인 거잖아. 그러니까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이명박이 어느 시점에서 검찰에서 이제 그 이름이 불리우느냐. 아, 이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신비님이 항상 했던 말 있잖아요. 헬기 띄워가지고 검찰청까지 생중계 드론을 라이브로.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KBS, MBC, SBS와 그다음에 각 종편 방송들과 미디어 몽구 가야지. 미디어 또 신비도 가야지. 라이브 해야지. 그러면 차에 그 그럼 위에 썬루프 올라타서 열고 카메라 들고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오토바이도 있는데. 이게 좀 깝깝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심지어 박영선 의원이 국회에서 정봉주 의원 사면해야 된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억울한 건 세상이 좀 억울하긴 하죠, 그게. 엄청 억울하죠. 그 당시에 또 현역으로 지금 들어가 계시는 정동영 의원은 어떻게 생각할까? 자기 본인 선거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군다나 한 놈 더 있어. 그 당시에 가장 앞장섰던 놈이 홍준표 아니에요. 네. 지금 맞다. 자유한국당의 대표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BBK 수사 전에 문재인 대통령 목줄 잡으려고 홍준표 지금 안달이 났어요. 그게 지금 이거 잡히나? 수사 시작하면 저는 홍준표도 쉽지 않을 거다. 다 가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홍준표 그 송환정 리스트로 돈 받은 거 대법원 판결을 언제 하는 거야? 지금 세 건 다 미루고 있죠. 커미스마. 네.
그거 9월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계속 늦춰질 거예요. 9월 20 며칠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대부분 후보자랑 관련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얼마 안 남았네. 뭐 어찌됐건 간에 이명박, 박근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명박이 비하면 박근혜는 좀 잡스럽다 그럴까요? 네. 잡스럽고 좀 덜 떨어진 것 같죠. 그러니까 그 아니, 제가 느낌이고 얘기했잖아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었다니까. 다 털어버렸어, MB가. 그래서 다음 정부는 고작 말이나 사쳐먹고 그랬다니까. 뽕이나 먹고. 그러니까 김무성이 말해서 내가 느끼는 그 네. 분노심 그거잖아요. 북핵인이 몸에 있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예산 짤 때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 때보다 국방비를 월등하게 올려준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에 쓸 돈은 있고 국방비에 쓸 돈 없나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게 얼마나 자기네 정권에서 해먹은 거 또는 망해먹은 거 빼먹은 거 이런 것들은 생각 안 하고 막 밀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 새끼들은 사기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난 9년 동안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뭐 정부한테 얘기하면 돈도 받고 용돈도 타고 또 말하면 자기 동네에 또 수백억 또 밀어주고 지역구에 그 말하면 또 청탁도 막 자식들 막 조카들 다 취직시켜주고 그러니까 재밌었던 거야. 근데 그게 민주주의인 것처럼 착하게 빠져 있어. 그래서 막 전화해서 자기 처조카들도 막 뭐라 그러죠 이게 막 취업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내 국회의원이야 막 의시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짓을 못 하니까 무슨 할 게 없는 거야. 정치를 안 해봐서 그 짓만 하다가 실제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정치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아 진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보면 국회의원실에 앉아서 이 법을 국민이 어떻게 하면 애로점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법을 개정하고 이렇게 박주민처럼 해야 되는 거잖아. 이걸 안 해봤다니까 진짜로 국회의원도 9년 동안 말로만 누나라고 막 빨아대면 돈도 주고 관직도 주고 막 그랬었잖아. 돈도 주고 비아그라도 막 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제 정상적인 정치 시대로 돌아오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멘붕 상태 빠져. 그래서 맨 밖에서 놀고 있고 집회나 하고. 이게 저한테 온 문자입니다. 이 문자와 관련해서 이 문자의 발신인 제가 누군지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 발신인을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네. 새로운 단서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관해서 새로운 수사를 해 주시죠. 네, 관련된 자료를 보내주시면 그 역시 신중하게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2007년도에 대선을 앞둔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의 조작 사건이죠. 그 당시에 클린 선거 대책위원장이 바로 지금 홍준표 위원장이었고요. 홍준표 위원장이 나와서 가짜 편집 사면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수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제가 한 가지 더 여기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이 BBK와 관련해서 가짜 편지 사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이 가짜 편지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새로운 단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세요. 저한테 이런 문자가 온 적이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님께 제 본의가 아니었음을 사죄드리며 기회가 되면 무릎 꿇고 정식 사죄하겠습니다. 저에게는 2개의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쓸 때는 아닙니다. 가짜 편지 검찰청 발표는 담당 검사 박철우 검사의 말 빼고는 전부 거짓입니다. 또 책자도 발간이 돼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단계에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솔직히 저 개인으로서는 지금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새로 밝혀진 사실 가운데 이 김경진이 해외로 빼돌린 돈 중에 일부가 스위스 계좌에 있다가 다스로 송금이 됐고요. 또 그 과정에서 LA 전 총영사 김재수 씨가 관여가 돼 있고 또 다스로 송금된 돈이 실제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삼촌이었고 또 현재 그 회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전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BBK 사건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또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억울한 일로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것을 저는 검찰이 스스로 고백하고 우리가 그 당시에 수사를 잘못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사죄를 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전면적인 재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에서도 지금 뭐 어떤 새로운 수사 단서가 추가로 확인이 되면 재수사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특별 사면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좀 말씀해 주세요. BBK 사건이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명박 후보 시절에 그 광운대 동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 광운대 동영상을 보면 그 동영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BBK를 설립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대변인이 이 동영상을 보고 주어가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죠. 검찰도 똑같이 BBK는 이명박과 관련이 없고 회사 공금 횡령은 김경준의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관께서도 이 검찰의 결론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최근에 이 BBK 관련된 새로운 뭐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 그리고 이제 기사